네. 아니 제가 인디안 핑크 네. 왠지 이제 어떤 색인가 좀 보려고 네. 검색을 했어요. 네. 네이버에 네. 빤스만 8장이라고. 이게 빤스에서 있는 색깔인가 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이버 쇼핑에 인디안 핑크 쳤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인디안 핑크 팬티만. 아니 근데 인디안 핑크라는 색깔을 좀 생소하신가 보지? 전 뭐 잘 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수를 하셔가지고 아. 색깔 그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엄마가 그 스웨터 떠주실 그래. 때 그때도 보니까 네, 맞아. 요런 약간 좀 풀 죽은 그렇지. 핑크색, 예, 그런 게 좀 있었네요. 곤색도 구로곤색이 있고 뭐 그래. 근데 인디안 핑크는 쇼킹입니다. 아이 진짜. 빨리 치워.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우 남자스러워. 빤스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티셔츠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마크 저커버그하고 음,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 뜬대요. 현피. 뭘 주먹으로? 예. 에이, 진짜? 저 체급이 다를 걸. 일론이 훨씬 크죠? 일론이 요즘 근데 살을 좀 빼가지고 그 주사 맞았잖아요. 위고비. 위고비. 예, 거기가 키가 한 190 가까운 등치가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저커버그가 주짓수 금메달 땄어요. 진짜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요? 뭘? 아니 그 단단하기는 저커버가 더 단단해 보이더라. 저커버그 그러면 지금 술도 안 먹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게요. 술 안 먹게 생겼어요. 그것도 이것도 안 하고. 예, 대마도 안 하고. 진짜 그러네. 이 라스베가스로 오라고. 예. 옥타곤에서 한번 붙자. 재밌어 보면. 이 정도,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 해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 와라. 재용이 형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복싱 아니 한번 재용 거긴 잘 안 어울리고 네. 정용진. 정용진죠. 정용진이 정영진에게. 네, 한번 붙죠. 뭐. 네. 이게 그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스레드라는 SNS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근데 머스크가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댓글 달아갖고 야 저커버그 주짓수 한다 그랬더니 뭐 한번 붙자 종합격투기로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야 위치 찍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위치 찍어 그랬더니 뭐 야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취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 그러냐. 좋다. 네. 얼마나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소비자들한테도 좀 재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재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파월이 뭐 의회에서 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있는데 나스닥이 한 거의 1% 가까이 올랐어요. 0.95% 올랐고 S&P 500도 0.37% 올랐습니다. 다우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파월 의장은 이날도 그 상원에 출석을 해서 이거 그 인플레이션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아직 못 잡았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증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정말 글로벌하게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좀 영국 보면은 정말 참담하거든요. 그 첫 번째 뉴스로 영국이 빅스텝을 했습니다. 남들은 뭐 0.25 올리네 동결이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0.5 빅스텝? 그거 빅스텝.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죠. 빅스텝. 예? 이번에 그 잉글랜드가 BOE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5%로 올렸는데 지금 영국 금리가 2008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인데다가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높일 수밖에 없냐면은 어제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7%입니다. 이게 전문가 전망치가 8.4%였는데 그거보다도 높아요. 야, 저기 뭐 꺾이는 게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같이 표로 준비를 했거든요. 10% 찍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미국은 이렇게 한참 떨어졌잖아요. 빨리 떨어졌고. 9에서 지금 4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11에서 이제 뭐 8.7이니까 잘 못 떨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머네. 네, 갈 길이 엄청 멀어요. 영국도 물가 지금 장난 아니겠네 가보면. 근데 주가는 또 좋았잖아.
영국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JP 모건의 이코노미스트는 야 니네는 진짜 침체 가야 된다. 이거 침체 안 가고서는 물가 잡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데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네. 여기가 보통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주기로 변경이 주로 된대요. 근데 올해 연말에 좀 비율이 좀 높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한 2.6%였던 금리가 지금은 한 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에다가 7 내면은 거의 이자를 2배 반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가처분 소득이 20% 이상 줄어들 거라 그러고 있고 그 내년 말 이전에 이제 총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그 순핵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제 순핵 총리도 뭐 이런 여기서 뭐 경기 부양이니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 BOE 베일리 총재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순핵 총리도 이제 물가 상승률 절반으로 낮춘다라고 공약은 했지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연준은 뭐 그 전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스위스하고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뭐 금리 발표를 했는데 뭐 스위스는 베이비 스텝, 노르웨이는 여기도 빅 스텝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이제 금리 발표를 했는데 6.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더블 냈대. 네. 8.5%에서 지금 15%로 더블 냈더라고요. 올렸습니다. 화끈해. 예, 되게 신기했던 거는 튀르키예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 올렸답니다. 내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내리고 네, 있었잖아요. 내리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가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주가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다. 뭐 네. 주도주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 제일 많이 보셨을 그러니까요. 기사 같기도 한데요. 완전 예. 충격이죠. 그 리딩방 운영자 6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리딩방 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식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이건 꼭 사세요. 뭐 저건 사세요. 뭐 이거 뭐 6개만 사세요. 얼마까지 갑니다. 5개만 사세요. 뭐 2개만 사세요. 뭐 딴 건 다 안 해도 이건 사야 됩니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6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는 그 꽤 유명했던 슈퍼개미도 한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100억대 자산가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유튜브의 회원도 구독자도 한 50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자본시장을 다루면서도 뉴스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식 추천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으시는 것도 좀 위험하고. 근데 방식들을 보면은 거의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방식 그대로예요. 이게 뻔한 수법. 지금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 매수를 추천을 합니다. 자기가 이미 사놨죠. 그러니까 이거 리딩방만 가면은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무료 리딩방은 뭐 그래 무료라고 치는데 돈 받고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놓고 추천해서 주가 오르면 자기는 팔고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슈퍼개미라고 불렸던 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5개 종목을 추천해서 58억의 차익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58억 차익 남길 정도면 좀 한번 뭐 무리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분 100억대 자산가라 그랬는데 이걸로만 58억 차익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방송도 엄청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여기가 또 CFD로 매도 친 다음에 CFD 매도해서 외국인 물량 나오니까 아 이거 또 외국인이 매도해서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리딩방 얘기할 때 뭐 개관들이 팔아서 이렇게 됐네, 외국인이 팔아서 이렇게 됐네 이런 얘기들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례도 있었고 귀에는 잘 들리죠 또. 되게 직접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도 리딩방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지금 매수하시죠? 그럼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30분 안에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 구속되신 분들 보면은 뭐 28세, 뭐 20
28세가 두 분이군요. 이렇게 37세 다 이렇게 젊은 분들입니다. 그럼 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회원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고 무료로 리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리딩하고 나면 뭐 그 리딩방 들어가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총알바지해주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뭐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했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심지어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개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준 케이스예요. 아,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려고 그러는데 예. 사람들한테 그걸 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분 매각 개발에 주가를 올리고 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어떤 세력들이 이거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예서를 권해서 네. 여기에 주식을 샀던 회원이 한 300여 명이 되고 여기에 150억 넘는 손실이 났다고 해요. 아, 300분이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소소한 케이스인데 63개 종목을 선행 매매해서 1억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2020년 11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송모 씨 다른 사람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액수로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뭐 하루에 30만 원, 뭐 하루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네. 리딩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딩방이라는 게 뭔가 리딩방 형식으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가 오픈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우리 사칭 엄청 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모집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유료 매매라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유료도 이렇게 층층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막 좀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방송하기 전에 자기 유료 회원 모집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아 이번에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거니까 좀 잘 보셔요 하고서 그 다음에 무료 방송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료 방송도 있고 유료 방송도 두 개 다 있는 데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선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이거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주식 불공정 거래 엄정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들 동의하는 것 같죠. 거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죠. 네. 근데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다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경제사범을 잡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바닥 분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한번 들어갔다 오지 뭐. 그래서 뭐 한탕 크게 해먹고 들어갔다 대고 오면 벌고 한 1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예, 그런다는 건데 그래서 벌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형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감옥에 가는 거에 그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과징금으로 그냥 왕창 다 받아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 법안이 올라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 국회에 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그 부당이익을 이익을 최대 2배까지 그게 과징금을 이제 부담하는 건데 어디 분과죠? 정무인가요? 그래서 이게 힘들게 2년 동안 계류가 돼 있다 정무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 20일에 법사위 법사위에서 통과해죠. 보류가 됐어요. 왜? 너무 세대요. 아니 근데 법사위는 이런 내용을 보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무위가 상임위 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걸 법사위에서 그걸 보류하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건드는 게 아닌 게 원칙이잖아요. 법사위에서는 네, 그 네. 내용적인 거는 해당 상임위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법사위에서는 이제 거기서 뭐 법적으로 뭐 자구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거 안 맞는 거 잡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일부 정치적인 법률에 대해서 이게 좀 진짜 정치적인 행위로서 법사위가 이게 잡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쟁점도 있는 법안도 아니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번 주 화요일에 얘기 나와가지고 뭐 자꾸 심지어 이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오히려 여당 법사위원들이 훨씬 더 여기에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회의를 한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이러다가 그냥 또 넘어가면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뭐 과징금의 2배 하겠습니다. 뭐 검찰총장 뭐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일종의 세레모니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작 이렇게 법 안 바뀌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법사위원들이 또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후딱 좀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해서 저 네. 보류 혹은 뭐 법사위 통과 못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정무위로 다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네. 흐지부지 돼 버리면은 네. 그냥 뭐 내년 그리고 총선 가면 국회의원들 또 지역구 많이 계셔야 되고 그럼 이러다가 그냥 국회 넘어가면은 그냥 없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이 과징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공정 행위 중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밖에 없어요.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건 과징금이 안 아예 돼요. 과징금 자체가 이런 없어요? 건 안 돼요. 벌금만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시장 질서 교란 이것도 왜 그렇게 됐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부처 간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과징금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은 검찰로 안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쪽 사법부에서 야 그러겠다 니네가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성과가 없잖아 안 돼. 이래가지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작은 영역만 과징금이 있거든요. 어허이.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뭐 이게 법무부든 금융이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야 과징금 왕창 해가지고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까지 일 수 있도록 하자. 심지어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50억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고 그 자진 신고할 경우에 형벌 감면하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협상하는 거 내부 고발하면 빼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적용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좀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법안이에요. 뭐죠? 그게 뭐 마약 수사할 때 보면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형량 이렇게 이른바 거래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불공정 거래 이름이 행위를 생각이 자진 안 나네. 신고할 경우에는 형벌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 아, 야, 큰일 났네. 우리 빨리 그 스마트 브레인 큐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셋 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저기 거래하는 거? 예,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 예. 아니 그게 저기 생각이 안 났어. 형님 안 났잖아요. 났어. 아유, 형님. 그렇게는 하지 마요. 이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아, 솔직히 났는데 내가 그거하고 좀 헷갈렸어. 저기 국회에서 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예? 국회에서 뭐 시간 끄는 거 있잖아. 국회에서 저기 그것도 갑자기 그것도 생각 안 나지. 플리버스터. 그래 필리버스터. 그거하고 약간 헷갈려서 플리바게닝 했다가 그거 국회잖아 그러면 망신 나갈 거다 안 했어. 그래서 그 멘탈 그거 먹어야 돼. 저는 미니언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과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브레인 큐는 일단 먹는 건 먹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라디건 사태 이것도 안 되네 보니까 그죠 법 적용이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 수입 과징금은 안 되죠. 예? 과징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과징금 안 되네 보니까 이 법적 이게 안 돼 갖고 예. 지금 3년째 계류되고 있다는 게 근데 이게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법사위까지 왔으니까 네. 그 20일에 보류된 거니까 이번 주에 보류가 된 거고. 근데 그런 법안을 왜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율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율사? 그러니까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 저 국회의원들? 법 다루던 네. 뭐 판사 출신 뭐 이런 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좀 관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사실 해당 상임위가 판단해서 넘겼으면은 이게 체계라든지 자구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정치 법안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좀 과한 경우에는 그 어디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곳에서 이건 좀 너무 과하니 근데 이제 국회에 가면 전문위원들이 다 있거든. 네. 응? 그 전문위원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저 법 취지라든지 법의 실행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전문위원 제도를 두는 거예요, 국회에. 그래서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 이렇게 하면 어떤 방어 효과가 있냐, 그리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한 거를 뭐 법사위에서 몇 년째 홀드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기사는 뭐 힘들게 다 올라와서 법사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2년 홀드돼 있다가 정무위를 4월에 통과를 해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게 4월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사위 왔으니까 법사위만 넘어가면 보이레인은 대부분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좀 법사위에서 걸려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포스코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5만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47년 사업권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5만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그린 사업성의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게 그린 사업 프로젝트가 뭔지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산유국이 있잖아요. 옛날에 산유국이 있으면은 기름이 이게 있는데 이걸 개발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가서 거기다가 이제 자본하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캐게 되면서 지금의 오일 메이저들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는 저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뭐 진짜 태양이 좋고 바람이 좋은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도 전기는 운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갖고 수소를 만들면 네. 이걸 운송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해당 지역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요 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해외에 있는 기술과 자본들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그린 수소를 사오는, 그러니까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생에너지 시대의 오일 메이저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오일 메이저가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 시대에 하던 것처럼 오만이라는 지역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발굴 사업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플랜트가 한번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47년간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한 거예요. 2070년까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오만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요것만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긴 오만이 한데. UAE 바로 밑에 있는 나라예요. 네, 바로 밑에예요. 네. 이쪽 지역이 요새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거기도 이제 석유 시대, 그러니까 탈석유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네. 예, 두쿰이라는 지역의 요 밑에 있는 요 지역인데 이 두쿰 지역이 그 좀 산업이 좀 발달이 좀 돼 있어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존의 인프라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도로나 항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한 5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 22만 톤 정도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이런 거를 만들고 나면은 이게 수소를 그대로 옮겨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소는 이렇게 압축을 하려면 영하 200도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암모니아로 합성을 하는 겁니다. 네. 수소에다 질소 붙이면 암모니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암모니아는 한 영하 30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요걸 개발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수소 사업을 하는 그런 제일 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쪽 그 지역에서 오만이 뭐 크게 가스나 석유가 나는 나라는 아니긴 아닌데 UAE의 뭐 아부다비를 비롯해서 뭐 카타르나 이런 데 비하면 보시죠. 근데 47년권 사업권이라는 건 뭐 대단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UAE나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난 프로젝트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뭐 압권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